오늘 낭독할 책은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입니다. 저자는 그렉 브레이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5차례나 이름을 올린 작가이자 세계적인 명강사, 현대과학과 인간의 잠재력 및 영성을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해왔다. 영국 와킨스 저널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인물 100인에 7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인류의 비전을 확장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템플턴상 후보에 2020년까지 6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네, 디바인 매트릭스, 느낌이 현실이 된다. 목차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 디바인 매트릭스의 발견, 2부 상상과 현실을 잇는 다리, 3부 디바인 매트릭스가 보내는 메시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저는 1부부터 좀 낭독을 해드릴게요. 일단 1부를 읽어주셔야지 뒷부분으로 잘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책 낭독을 할 때는 관심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낭독을 하는데, 이 책은 첫 스타트부터 좀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1장 질문: 텅 빈 공간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답: 디바인 매트릭스. 과학은 자연의 궁극적 신비를 풀 수 없다. 모든 것을 다 논의해 보아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가 풀려고 애쓰는 신비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자.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 우리가 우리 자신, 즉 우리의 의식을 이해하는 날, 우리는 우주 또한 이해하게 될 것이고 모든 칸막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물리학자 아미트 고스와미.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곳, 순수 에너지가 그저 존재하는 곳이 있다. 현실을 잉태하는 이 양자의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 다 가능하다. 성공, 풍요, 치유는 물론이고 실패, 결핍, 질병까지도. 우리의 가장 깊은 열망에서부터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가능성의 수프에서 비롯된다. 상상, 기대, 분별, 열정, 기도라든 현실 제조기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낸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각자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더없이 암울한 순간들 뿐만 아니라 막대한 기쁨의 순간들에도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다. 이 순수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며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 이것이 열쇠이다. 세상이 시작되는 곳, 즉 디바인 매트릭스의 순수 공간에서 우리는 현실의 건축가로서 어떤 일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비결 1.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만물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거울이다. 10월의 늦은 오후 뉴멕시코 북서쪽 포코너스의 외딴 협곡에서 하이킹을 하고 있던 나는 인디언의 지혜 전통 보유자와 맞닥뜨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거기 야트막한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가 그곳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알아차렸을 때 그는 돌멩이를 피해 조심스레 걸어오는 나를 그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낮이기 기운 태양이 그 사내 앞으로 기다란 그림자를 들이었다. 나는 눈이 부셔 손차양을 만들었다. 어깨까지 내려온 그의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 위로 흩날렸다. 그 또한 나만큼이나 놀란 듯 싶었다. 그가 양손을 모아 입가에 대고 외치는 소리를 바람이 내 쪽으로 싣고 왔다. 안녕하세요. 나도 되받아 소리쳤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여기서 다른 사람을 다 만나다니 놀랍네요. 나는 조금 더 다가가며 물었다. 언제부터 저를 지켜보고 계셨나요? 얼마 안 됐습니다. 조상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저 동굴로 가던 길입니다. 그는 한 팔을 들어 협곡 한쪽을 가리켜 보였다. 산길은 11세기 전 신비의 부족이 세운 고고학 유적지를 지나 굽이굽이 이어져 있었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인지는 미스터리다. 현대 인디언들이 그저 옛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다가 모두 시간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높은 수준의 문명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이 뚜렷하다. 4층 높이의 건물과 땅속에 묻혀있는 종교의식용 석조 건축물 키바, 방대한 관계수로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릴 농작물 등 모든 것이 어느 날 불쑥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그러고는 나타날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불현듯 사라져버렸다. 증발해버린 것이다. 그들이 남긴 몇 안 되는 소중한 실마리만으로 그 정체를 짐작할 뿐이다. 협곡바 위에 그려진 예술품을 제외하고는 어떤 문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동묘지나 화장터나 전쟁 무기는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뉴멕시코 북서쪽 외딴 계곡의 한 구석, 18km 길이의 1.5km 폭의 땅에는 고대 건축물이 수백 채나 들어서 있다. 나는 종종 이곳을 찾아와 거닐면서 광활한 황량함이 가져다주는 묘한 아름다움에 잠겨 과거를 느끼곤 한다. 그날 10월 오후에 인디언 전통 계승자는 나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그 고지대 사막으로 온 것이다. 이곳이 품고 있는 비밀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나의 새 친구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에 머나먼 옛날 세상이 지금과 전혀 달랐답니다. 인디언 전통 계승자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람들의 수가 훨씬 적었고 땅과 밀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비가 해주는 말, 곡식이 해주는 말, 그리고 위대한 창조자가 해주는 말을 알아듣고 또 대화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하늘의 사람들이나 별들과도 이야기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생명이 신성하다는 것을 알았고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의 결혼으로 생명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죠. 주위를 에워싼 삶 절벽에 부딪혀 올려오는 그의 평화로운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어떤 감정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에 슬픔이 배어들었다. 그러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대지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심지어 그들을 창조한 신으로부터 사람들은 분리되어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야 했습니다. 서로 분리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바로 그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화와 신뢰 속에서 그 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배웠던 그들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오래지 않아 주변 환경과 평화로이 공존하는 대신 주변 환경과 맞서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렸습니다. 나는 즉각 그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가 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외딴 곳에서 전통과 문화를 가꾸면서 살아가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 문명은 우리 안의 세계보다 바깥의 세계에 더 집중한다. 우리는 질병을 막고 자연을 통제하기 위해 매년 수억 달러를 퍼붓는다. 그 결과 자연과의 조화로부터 도리어 점점 더 멀어져만 간다. 그 지혜 보유자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선물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밤중에 꿈속에서는 자신들에게 자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비를 내리는 능력, 조상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고향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려고 했으면서 자신들이 내면에서 진정 누구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몸 밖에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몸을 치료하는 기계를 만들고 곡식을 키우는 화학약품을 개발하고 먼 거리에서도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그들이 내면의 힘으로부터 멀어져서 헤매스록 그들은 자신들의 외적 삶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는 것들을 인해 더욱더 어지러워져 갔습니다.
이야기 속의 사람들과 현대인들 사이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 문명은 스스로를 치유하거나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무력감에 깊이 매몰되어 있다.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과 중독의 소나기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곤 했다. 새로이 출현한 끔찍한 질병 앞에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버린다. 낯선 땅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저 멀리서 평화를 빌 뿐이다. 세계가 종교적 믿음, 혈통, 국경선을 따라 분열되어 감에 따라 커져가는 핵 전쟁의 위험 앞에서도 우리는 놀랄 정도로 무관심하다. 대지와 우리의 몸, 다른 사람들, 그리고 신과의 자연스러운 관계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공허해져 간다. 이러한 공허감을 메우려고 우리는 물건들에 집착한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나는 1997년에 개봉한 SF 영화 컨택트에서 그려보인 딜레마가 절로 떠오른다. 대통령의 과학 고문은 과학계가 직면한 근원적 의문을 탐색한다. 그는 텔레비전 인터뷰 도중 묻는다. 첨단 기술로 인해 더 나은 사회가 되었다면 그 결과 우리는 서로 더욱 친밀해졌는가? 아니면 더 멀어졌는가? 영화에는 그 답이 나오지 않는데 이 질문에 대해 논하는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은 좋게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분리되기 위해 우리의 힘을 얼마나 쏟아부어 왔느냐는 그의 질문은 아주 타당한 것이다.